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랩 5-2에 대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랩 5-2는 5-1에서 구현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그 성능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5-1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5-1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더 쉬울 거고요. 자, 보고 오셨으면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1에서 그 쿠다를 이용해서 큰 행렬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의 블록으로 처리 못하는 큰 크기 행렬이었고요. 그것을 여러 개의 블록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글로벌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은 느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쉐어드 메모리, 공유 메모리죠. 블록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안에서 있는 그 메모리 공간,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렬 곱셈도 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쉐어드 메모리 강의에서 행렬 곱셈을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가속하는 걸 해보았습니다. 자, 그때는 매트릭스 A와 B를 통째로 쉐어드 메모리에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5-1에서 다루었던 행렬을 보면은 행렬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은 제가 5-2에서 지정해준 크기는 이렇죠. A가 1024 바이 512, B가 512 바이 1024, C가 1024 바이 1024. 자, 이게 만약에 4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네. 자,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4바이트가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4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얘네는 절반이니까 2메가바이트가 될 텐데, 자, 얘네를 지금 보면은 쉐어드 메모리 보통 크기가 SM당 쉐어드 메모리 크기가 보통 64KB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를 다 못 올리는 거네요. 얘네를 다 못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게 이 5-2에서 해결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힌트로 돌아와서 보면요. 저희 이제 컴퓨터 캐패빌리티 그 쿠다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본인 GPU에 이제 본인이 컴퓨터에 있는 GPU가 가진 능력을 확인하는 건데, 자, 보통의 우리 쉐어드 메모리는 블록당이라보다 SM당이 맞아요. 멀티 프로세서, 이게 SM을 의미하고 SM당 64KB가 됩니다. 뭐 요즘 나온 것도 이제 96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더 최신 GPU는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메가바이트 단위와는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매트릭스 전체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매트릭스의 일부만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전체를 못 올리면은 우리가 요만큼 처리할 때 필요한 얘네만큼만 올리자라는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4바이트로 계산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 K가 512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길이가 이게 51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게 24개 줄, 12개 행 그리고 12개 열을 올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전체 못 올리니까 12개 올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뭐 C까지 포함해서 4개 행, 4개 열, 그리고 4x4 블록에 C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이런 방법이 1번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안에는 블록이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블록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자, 요 안에는 쉐어드 메모리 공간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이 블록들이 나누어 쓴다고 했어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얘네를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얘가
이 64K만큼 내가 최대한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잡았다고 하면 이 블록 하나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얘는 블록을 쉐어드 메모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우리가 액티브 블록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자, 액티브 블록이라는 개념은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블록이라고 했습니다. 활성화된 블록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M에 4개의 블록이 할당이 되더라도 그 중에 한 명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쿠다를 사용할 때, GPU를 사용할 때 가장 이 효과를 긍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블록들이 동시에 이 일을 해야 된다. 즉, 액티브 블록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블록밖에 액티브 상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예를 들면 4분의 1밖에 못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결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에서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얘를 24개만 올리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 전체를 다 못 올리면은 얘네를 다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힌트가 있죠. 우리가 이 C를 어떤 블록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블록 단위 나누어져 있으면 자, 얘네 A와 B도 얘네를 잘라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얘네를 전체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올리고 요만큼만 올려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올려서 C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매가 올라가고,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블록을 잘라서 올리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이게 블록 사이즈 우리가 16으로 잡았었죠. 5-1의 예제에서는 16x16이라고 했을 때 이 크기는 256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 전체를 올리기 힘드니까 이 블록만큼 잘라서, 즉 요 크기만큼씩 올리자는 거죠. 좀 지우고 하면 요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씩만 올리자는 겁니다. 얘가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그림으로 이렇게 돼요. 요만큼 올려서 일부를 계산을 하고, 요만큼 올려서 일부를 계산을 하고, 요만큼 올려서 이 블록의 일부를 계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C 블록의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얘네를 다 올리려고 한다면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했었습니다. 256K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쉐어드 블록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블록 단위로 올린다고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블록의 크기는 16x16입니다. 16 곱하기 16이죠. 자, 그러면 256이 되고요. 이게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얘는 얼마가 되죠? 1024바이트, 즉 1KB 됩니다. 자, 우리 쉐어드 메모리 64KB 대비 아주 작은 크기, 얘가 근데 2개가 올라가니까 2K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32개의 블록들이 쉐어드 메모리를 같이 동시에 쓸 수 있고 액티브 블록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얘네 전체를 올리는 거는 너무 메모리 부담이 커서 쉐어드 메모리에 올릴 수 없으니까 전체를 올리지 말고 이 블록의 크기만큼씩만 가지고 와서 걔를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우선 얘를 1번만큼 올려서 일부를 계산하고, 2번을 올려서 일부를 계산하고, 3번을 올려서 일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얘를 완성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 공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잡아야겠죠. 자, 공간은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죠? 이 블록의 크기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A를 가져올 쉐어드 메모리 공간, 쉐어드 키워드 앞에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2차원으로 잡아볼게요. 2차원
배열로 잡으면 직관적이죠. 그래서 16 x 16짜리 이 블록 하나만큼 가져올 수 있는 크기를 잡았고요. B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B의 일부를 가져갈 서블록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잡아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바로 얘가 이제 서블록이 되는 거죠. 자, 서브 A와 서브 B가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A와 매트릭스 A와 B는 어디 있죠? 글로벌 메모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값을 쉐어드 메모리로 가지고 올라와야 되죠. 우선 얘를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 내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쉐어드 메모리 공간 내부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하나의 블록이니까, 얘와 같은 크기의 블록이니까 이 원소를 지칭하는 아이디는 그냥 이 로컬한 아이디와 같습니다. 즉, 한 블록 내에서 스레드 아이디와 같습니다. X와 Y, 우리는 2차원 아이디를 사용하니까 그냥 여기는 로컬한 X와 Y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의 A에서의 인덱스는, 가지고 와야 되는 인덱스는 로컬의 로컬의 컬럼이 됩니다. 얘는 즉 얘네와 같은 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서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각 스레드가 여기서 하나씩 원소를 맡게 되는 거죠. 하나씩 원소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애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목적지에 대한 아이디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매트릭스 B도 마찬가지죠. 이 블록의 크기, 이 서블록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가져와야 되는 목적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지를 지정했으면은 무엇을 가져올지를 찾아가야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A와 B는 글로벌 메모리에 있고요. 우리는 이 녀석을 여러 개의 블록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원소까지 찾아오려면은 로컬 아이디로만은 힘듭니다. 자, 로컬 아이디로만은 찾아올 수 없으니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A를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얘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 sub A, 쉐어드 메모리 공간에서 로컬 아이디로 있는데 얘를 가져오고 싶으면 얘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자, 이 블록, 가져올 이 블록에서 보면 이제 로컬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글로벌이니까 우선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행을 찾아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서 2차원 레이아웃을 잡았고 스레드 인덱스를 로우를 미리 계산을 해놨었죠. 그리고 이 길이, 이 한 행의 길이가 K니까 여기다가 K만큼 곱해주면 얘를 찾아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끝이 아니고 또 요만큼 와야 되죠. 우리 그것을 이제 오프셋이라고 해놓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요 sub A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얘의 얘의 위치는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A에서 행까지 찾아온 후에 오프셋만큼 이동한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를 한번 볼까요? 자, B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이 녀석은 그냥 로컬한 아이디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또 얘를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얘를 찾아오는 걸 해보려면은 마찬가지로 행을 먼저 찾아가야겠죠. 메모리 레이아웃상.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오프셋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열로 이동을 하니까 오프셋에다가 이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길이가 얼마였죠? 여기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길이가 우리 매트릭스에서 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n만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여기를 찾아온 거죠. 오프셋 곱하기 n만큼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만큼은 뭐죠? 우리 글로벌한 인덱스에서 컬럼이었죠.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B죠. 예, B에서 읽어야 되는 위치는 오프셋 곱하기 n에서 행을 찾아가고 거기서 오프셋 컬럼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오프셋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명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오프셋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이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가 이 블록 단위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동하면서 원소를 가져오잖아요. 이 이동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스트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라이드만큼 이동할 거고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결국은 블록의 사이즈,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만큼이 이 스트라이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프셋인데 얘를 또 잘라놓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정했으니까 알죠? 스트라이드만큼 이동을 한 후에 거기서 로컬한 id만큼 이동을 해주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1에서 했던 인덱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좀 더 전개를 해보면, 자, 스트라이드만큼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로컬한 이 컬럼에 로컬한 이 컬럼을 더해주면 되죠. 이게 컬럼이니까 로컬하게는 얘만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얘를 찾아올 수 있고요. 자, 반면에 B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오프셋은 스트라이드만큼 이동을 하고 이번엔 이게 로우가 되는 거죠. 로컬한 로우죠. 행이니까 요만큼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이 스트라이드 플러스 로컬 로우가 되게 돼서 전체적인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스트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블록의 사이즈, 이 녀석이죠. B 사이즈만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얘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요로 이동하고 요로 이동하잖아요. 이게 몇 번 이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점프해야 되는 개수가 바뀌겠죠. 그 이터레이션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 우리가 요 블록을 처음에 읽어올 때는 이터레이션이 0이 될 거고요. 여기를 읽어올 때는 1이 될 거고 이터레이터 여기서는 2가 되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후에 그만큼 로컬하게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스트라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스트라이드는 우리가 이 블록 사이즈만큼으로씩 움직일 건데 몇 번 움직였느냐를 곱해줌으로써 내가 현재 어느 블록에 있는지까지 찾아오고 그 이후에 로컬한 이 이동만큼을 가주면 된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 이게 컬럼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로컬한 B에선 로컬한 노만큼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수식이 다음처럼 정리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차분히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힘들 거고요.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좀 이게 어려울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 A는 글로벌 메모리에 있고요. 쉐어드 메모리에 sub A가 있습니다. 자,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려면 글로벌 메모리에서 쉐어드 메모리를 우선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 안에서의 인덱스를 보면은 이 블록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로컬한 id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thread id x와 thread id y 그냥 로컬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글로벌 메모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올지를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행만큼 이동한 후에 이만큼 오프셋만큼 이동을 해서 얘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만큼 이동하는 거는 A 같은 경우 로우 곱할 K 이게 행의 길이가 됐고요. 거기서 뒤에 게 오프셋이 되는데 이 오프셋을 계산할 때는 또 내가 원하는 현재 블록까지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 거리를 스트라이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얘는 우리가 이동한 이 블록의 사이즈에다가 내가 몇 번 이동했는지 이터레이터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까지 찾아온 후에는 여기다가 로컬하게 내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A 같은 경우는 컬럼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로우만큼 이동을 해서 이 수식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서블록을 쉐어드 메모리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C를 계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냥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코드로 수식이 아니죠. 코드로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sub A와 B에 내가 원하는 애를 올리는 거죠. 자, 쉐어드 메모리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얘네가 각 스레드가
하나의 원소씩 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게 싱크 스레드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가 쉐어드 메모리에 다 올라왔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실제로 이 밸류를 구해야겠죠. 자, 밸류를 구하는 거는 뭐 앞에 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메모리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쉐어드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와서 곱셈을 하게 되는 거죠. 곱해서 그걸 누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메모리가 아니니까 로컬한 노우 아이디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고요. B도 로컬한 컬럼 아이디 갖고 접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블록 사이즈만큼 가지고 왔잖아요. 그 C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는 요만큼 읽고 B에서는 요만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그 루프에서 사이즈가 블록 사이즈로 바뀌었고요. 그 인덱스만큼 움직이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블록 단위, 썸 메모리 단위, 쉐어드 메모리 단위에 생각하면 굉장히 오히려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밸류 값을 계산하는데 얘는 아직 완성된 값이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가져온 이 블록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블록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음 블록으로 이동을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루프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원소가 계산이 다 될 때까지 모든 스레드가 기다려야겠죠. 싱크 스레드를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루프는 우리가 이 블록 사이즈 가지고 몇 바퀴 돌아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즉 K를 블록 사이즈로 나눈 거에 마찬가지로 올림을 해주셔야지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외 처리도 이 코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서 5-1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블록 사이즈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는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마찬가지로 이 스트라이드를 처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게 되고요. 자, 그 루프에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BID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거기다가 블록의 사이즈를 곱해 줌으로써 스트라이드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돌면서 모든 블록들, 서 블록들을 처리함으로써 원하는 C의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다 코드 이제 전반적인 거고, 앞에 있던 슬라이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예외 처리가 여기 있네요. 자, 예외 처리. 내가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 처리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을 C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자, 우리 쉐어드 메모리, 이 밸류는 현재 로컬한 레지스터 값, 그 스레드 내부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그 결과를 최종적 C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원하는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솔루션에 사용된 코드는 우리 깃에 올라가 있고요. 이거를 슬라이드 있으신 분들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깃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서는 제가 밑에 설명문에 깃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없이 처리할 때 커널의 시간이 34ms 정도가 걸렸네요. 자, 근데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한 블록들씩 조금씩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15ms으로 약 2배 이상 빨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GPU를 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 잘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메모리 구조를, 메모리 모델을 잘 이해해서 쉐어드 메모리 또는 다른 컨스턴트 메모리 같은 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CPU 코드 4개 스레드 사용한 CPU 코드와 비교를 했을 때 한 400배 가까이 빨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좋죠.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랩 6에서 해보실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한 2배 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랩 6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강의, 이제 메모리 스루풋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랩 6에서
여러분의 최고 성능을 달성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랩 5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저희 과목 홈페이지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긴 레파지토리 URL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코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랩 5-2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